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6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8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034020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뭐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번에 설명을 드린 걸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적 발표야. 우리 4분기 실적적인 부분들 아직까지 전망치라든가 추정치가 깜깜합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워낙 지금 최근에 매각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다 잠정 실적이 예상치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회사가 회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증권사에서도 계산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2월 중순쯤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아마 그때까지 2월 말까지는 아니고 2월 중순쯤에는 실적 발표 잠정치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인데 지표인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지수의 움직임, 이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벗어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다 같이 빠지면은 다 같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다 같이 올라온다라는 부분들. 자, 오늘 좀 다 같이 빠졌을 때 많이 올라와요. 다 같이 올라오는 부분들, 되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자, 근데 두산중공업은 약간 오늘 좀 실망스럽죠. 회복하는 움직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약간 거기에서 좀 관망세가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유상증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고요. 선을 좀 넘었죠. 약간 선 넘는 시장이 굉장히 좀 시장도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뭐 내일은 뭐 달러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내일은 달러가 좀 이탈을 해가지고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달러가 올라가서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달러라는 거는 글로벌적인 제가 뭐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실물 이제 경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달러가 이게 떨어질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우간을 좀 버텨주고 있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오늘 일단은 달러가 좀 돌파도 안 하고 조정도 받지 않고 주가를 지수를 좀 하락시킨 부분에서 돌파도 못 하고 좀 약간 달러의 움직임에 반대로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살짝 받았는데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왔. 내일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조금 근데 이 정도 올랐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 가지고 이 정도 좀 올랐으면은 일단은 좀 이제 이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죠. 뭐 패드에서 달러 하락은 일단은 좀 방어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두산중공업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반영이 안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리스크는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볼 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조금 이제 기관에서 좀 강하게 들어와줬다. 조금 약하긴 해요. 약하긴 한데 일단 어찌됐건 얘네들이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없나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가 1월달이 지나고 지금 2월인데 계약이 아직까지 안 됐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매각 소식이 좀 들려와 주지 않을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팔려야 자구안에 대한 이행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보니까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시장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 좀 보였어요. 이게 저 본계약을 체결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보면은 여기 현대중공업 지주랑 본계약을 체결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로 우리 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월 달은 좀 지나갔습니다. 1월 달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 매각을 좀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어와주고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이 재무적인 부분들 자구안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산 인프라코 자금이 좀 들어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2분기 이번 1분기 1분기가 이때인데 그렇게 되면 한 6월 달 그 7월 중순쯤에는 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개선된 실적을 좀 발표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산 인프라코가 매각이 될 때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줄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홀딩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좀 이탈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여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됩니다. 공간이 조금 폭이 좀 넓어요. 제가 항상 분할 매수 저번에도 뭐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 항상 보수적으로 주식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그때 제 말을 안 들으시고 좀 비중을 진짜 엄청나게 태우셨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대응을 잡기에는 조금 불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일단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고 방향성이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대응은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확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 피할 수 없는 리스크인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내일 뭐 1개월 뒤 내일 이 움직임 이거 뭐 맞출 수 있다. 내일 올라갈 겁니다. 내일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거 맞추는 거는 솔직히 홀짝입니다. 홀짝.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주식에서 내일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반반이에요. 반반. 동전 뒤집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주일 뒤면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그런 얘기는 해드릴 수가 있죠. 근데 내일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내일 돌파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신앙도 아니고 뭐 고사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고 믿고 기다리고 반영이 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이라고 그게 주식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일만 주식 해가지고 수익 내고 빠지고 더 이상 주식 안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돈보다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분할 매수. 리스크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가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 시장 리스크 이거는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일 올라갈 거면 내일 떨어질 겁니다. 뭐 달러 내일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거 예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아오면서 이제는 뭐 핸드폰도 폴더 말고 좀 미래에 뭐 스마트 AI 뭐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내일 당장 뭐 정확하게 한 달 뒤 언제 그게 나올지 그런 거는 살아온 우리들도 봤을 때 뭐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88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을 했겠습니까?
IMF가 터질지 알고 있었던 분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아직까지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떨어졌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고 그리고 유상증자 뭐 그 했던 것들 앞으로 이 기업이 뭐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어셀의 지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기업인 건 맞죠. 자, PER 저도 지금 PER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개선된 실적을 이때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를 보고 EPS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적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악화가 되는 이유들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좀 개선이 되고 부채가 좀 낮아진다 그리고 자산이 좀 증가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충분히 적자를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적자를 탈출했다라고 해서 EPS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는 재물을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은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한 번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 지금 3천억, 2천억, 5천억 한 8천억 가량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8천억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이야. 12월에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 12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1분기, 2분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가가 이 정도 떨어지면은 뭐 크게 뭐 상관없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는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맹신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의견을 주는구나. 증권사 리포트 뭐 시장에 뉴스 나오는 거 맹신하시는 분들 없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서도 올라가든 떨어지든 계속 이제 주어서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아무래도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의적인 입장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은 매매는 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뭐 내일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내일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 치면은 영풍재지 현재가 6,650원 1차목표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에너지 현재가 3,280원 1차목표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영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GNN에너지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리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3종목, 2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2종목 나가는데 이렇게 수익률,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이 어떻게 손실이 났다, 그런 것들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공부라든가 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